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대변인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가 마무리된 지 이틀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처음으로 직접 공개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이 부분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찬 대표 그동안 대리 사과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내용을 보면 고인의 부재로 현실적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렵다. 또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통절한 사과를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대책이 문제가 되겠죠. 국민들은 이제 그걸 바라보는 건데요. 물론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박원순 시장이 남긴 사회적인 업적이라든가 시장으로서의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결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결식에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피해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그 단체장들, 광역 단체장들의 이 성추행 의혹에 따라서 이제 중도에 그만두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희정 지사까지 하면 3명 아닙니까 벌써 민주당에서는. 네. 이 부분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방어적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뼈아픈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히 서울시 관계자들을 해야 되고 그러나 하여튼 박용진 의원은 당 자체 조사를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그 방법은 민주당 내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민주당 내에 뭐 법률가들이 있고 다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선제적으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향후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박 시장이 물론 죽음으로써 이 부분을 대한 거에 대해서는 또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요. 예.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해야 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박 전 시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좀 진상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조사의 주체가 누가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뭐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가는데 우선 그 성추행 의혹 관련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지나가면서 그 박 시장이 사전에 이걸 인지했다는 전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출처에 대한 얘기가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서울시의 이 피해 직원이 굉장히 여러 번 호소를 했고 또 추가적인 여러 얘기를 했는데 다 묵살이 됐다. 이게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이 어디서 유출이 됐냐는 뭐 심지어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국기문란 얘기도 하고 국정조사 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만약에 그게 어디선가 흘러나온 얘기라면 상당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도 그동안 이 피해 여성이 호소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사건화되지 않은 다른 일들이 그럼 또 뭐 없었겠느냐. 이런 것까지 간다면 과연 서울시가 이런 걸 가지고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 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지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다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우리와 관계없다. 우리는
그 이미 서울 박원순 시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사할 권한이 없고 서울시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사건이 지나고 나서 국민들 분노하고 화나 있을 때 이해찬 대표가 늦게 사과한 것만큼이나 또 한 번 좀 허망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표현 부분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이게 뭐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을 가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여권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과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정확하게 사건이 규명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라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 죽음으로써 대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그러한 내부의 여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결벽증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더 논란을 더 증폭시킨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또 진보 진영이라든가 사회운동, 사회시민계라든가 이쪽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냐고 떨어진 도덕성이라든가 추락한 어떤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과제를 남겨주고 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뭐 본인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테고 생명을 끊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또 지금 명절시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또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와 불안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물론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하겠죠.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뭐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지만은 네. 민주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밝힐 것인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대책 문제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광역단체장들이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부 견제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왕국이 아니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국회라든가 부처 장관들은 내부 견제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자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지금 소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표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사안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전히 무슨 피해 호소인이니 피해 고소인이 이런 단어를 써서 무언가의 본질을 약간 희석시키거나 덮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도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허탈해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아까 우리 화면에 본 것처럼 뭐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과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다가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그 건이 그동안 여러 번 호소를 했고 여전히 우리 많은 분들이 자꾸 저렇게 하면 이게 2차 피해고 그다음에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 건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때 여전히 그 피해 여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피해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왜 피해 호소라 피해 고소인이라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써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뭐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그 진솔하게 좀 다가가서 국민들의 아픔이나 그다음에 이 피해 여성의 아픔 좀 보듬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좀 그 집권 여당의 자세가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새로 나온 내용 중에 그 아까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떻게 이 사전에 피소 사실을 알았느냐 이 여부도 쟁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서울시 젠더특보가 아예 고소장이 점수되기 전에 또 이 사실을 알아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물어봤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또 이슈가 됐거든요. 이제 이슈가 지금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이 피해 직원이 경찰서에 간 게 4시간 넘어간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조서를 마무리한 거는 새벽 시간 2시 반인가요? 뭐 2시 반이죠. 예. 그 정도 시간인데 이미 서울시 젠더특보가 3시경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박원순 시장한테 보고를 했고 물었다는 거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피해 여성이 겪었던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경찰서 가서 호소를 했고 그다음에 당일날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에 앞서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측에서 알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다는 소위 말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굉장히 무섭다라고 표현한 게 인간적으로 무섭다라는 게 그런 거로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은 젠더특보가 어떻게 사전에 알았느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한 거를 언제 분명히 인지를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그 사건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실종이 된 아침이 이제 9일인 것 같은데 네. 9일 오전에는 사실은 그 실종 뉴스도 늦게 나왔어요. 근데 아침에 이미 서울시 관계자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았다. 우리는 그 전날 8일 날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섬뜩했어요. 아, 이미 언론 보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사건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아까 그 김영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 6층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국민들은 알아야 이 피해 여성이 온전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서울시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장이 결국은 이제 피해 여성에게 가한 행위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불거졌고 그것이 결국은 이 문제를 이건 뭐 향후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자정적인 노력이 와 장치와 제도가 없다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테고요. 각종 조사기관이 하겠지만은 이 문제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미리 알았는데 비서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전 비서실장도 뭐 소환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도 수장이 이러한 불미스럽고 예를 들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이 여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로 우리가 귀결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서울시의 자체 내의 조사라든가 자체 내의 뭐 진상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실제로 수장이 이런 그런 어떤 불법적이고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가해야 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 막을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발 방지가 오히려 중요하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조사와 자체 조사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경찰 조사가 중요하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 광역단체장들이 너무나 중앙 정치화돼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참여와 자치, 시민들의 이런 걸 단체장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대권 가도로서 너무나 인식되니까 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가 과연 제대로 견제했다면은. 물론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위상 또 그것이 중앙정치화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조금만 시선을 옮겨서 정의당으로 가보면 지금 내홍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애도 논평을 냈다가 조문 거부 메시지가 이제 당내에서 나왔고 또 심상정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혼선이 계속해서 중첩되는 모양새인데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진보 정치에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해서 지금 이 정의당 내홍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세대 그러니까 이 건 자체가 이제 처음에 박원순 시장 사건이 생겼을 때 두 분의 이제 여성 젊은 의원들이 이제 조문 안 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집단 탈당 사태가 또 생겨났고 이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아니다라는
취재 얘기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물론 진중경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대 교체의 측면도 있지만 저는 정의당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정의당이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시점 아닌가 봐요. 사실은 이런 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제일 많이 흥분해야 되는 게 그동안 인권을 제일 우선시하고 뭐 해왔던 정의당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20대 국회와 지금 20대 국회가 좀 다르지만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정의당이 과연 정의당이 당령을 갖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 여당 민주당의 뭐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정도의 일들이 작년에 쭉 있었어요. 뭐 소위 말하는 4+1이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쭉 오면서 정체가 뭔지 그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뭔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건에 대해서는 저는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정의당이 왜 지금 무엇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예. 이제 제대로 좀 정의를 스스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대표를 뭐 교체를 한다든가 세대 교체를 한다든가 게 아니라 정말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들 입증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냥 민주당의 이중대, 아류 그리고 늘 정부 여당의 무언가 같이 해서 스스로의 이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정치 집단, 정치 정당이다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렇게 나가는 건 당연히 안에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이참을 통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개원식을 역대 최장 지각하는 개원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정보위원장 선출 문제는 합의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두고 또 어떤 여야 협상이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문 대통령이 10번째 개원 연설문을 고치고 있다고 네네. 하잖아요. 참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제 일단 법안 심사 소위를 각각 2개 소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1개 상임인가요? 거기서는 각각 나눠서 갖는 걸로. 왜냐하면 법안심사위원장이 또 상당한 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법안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나눠서 하는 걸로 양당이 합의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상 통합당이 같이 하는 걸로 된 것 같은데 통합당은 2차에 국회 부의장 선출하고요. 진출하고 정부위원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뭐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원래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우리가 다수결의가 다 갖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양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각자 나눠 갖기로 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균형을 갖는 거거든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참에서 국회 부의장 문제라든가 정보위원장 문제도 전향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국회가 좀 그래도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그나마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좀 있어요. 우선 농산 문제 지금 있죠. 네. 예.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당장 또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있죠. 이게 지금 다른 어디선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어디서 잘못됐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분간 여야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미래통합당도 이제 개헌에 임하면서 간 이유가 그럼 원내에서 뭔가 이런 걸 규명할 수 있는 투쟁을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 이런저런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당장 다음 주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이때 아마도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자체보다 이 건이 어떻게 뭐 젠더 특보나 혹은 박원순 시장께 전달이 됐는지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통해서 뭐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고가 되는 거는 뭐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다 치더라도 그게 경찰을 통해서 나왔는지 청와대를 통해서 나왔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논란이 굉장히 심할 예.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교수, 박정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